정말 이게 저는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짜내고 짜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난한 분이 왜 계속 가난해지냐면 원금을 잃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 전 세계 1% 부자부터 100% 가난한 사람까지의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구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하위 50%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은 금융자산이 99%가 은행 예금이나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IMF의 이코노미스트가 왜 그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또는 중산층 이하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힘들게 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이 공포감을 억제할 목적으로 저수익의 자산에 거의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에다가 돈을 묻어둔다. 따라서 저금리 사회가 오게 되면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 배분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그런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상위 10%에서 1%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체 자산의 거의 90%에서 80%를 지분입니다. 사업체의 지분 혹은 주식 을 뜻하는 거죠. 또는 사모펀드, 지분형 자산들, 부동산도 들어가겠죠. 이런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고수익의 자산들은 부자가 하고 있고 저수익의 자산만 저소득 가게가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고수익의 자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안 깨먹게 구조를 짜면 돈이 없으신 분들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산들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통화분산. 간단해요. 우리나라 원화만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2%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묻혀서 한국 시장,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한국 부동산의 전체적인 전체 시가총액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비싸요. 그렇다면 여기에 몰입되지 말고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잠깐 추천을 하자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 4개 정도로 나누어서 전체 자산의 한 25%는 주식에 하자. 그리고 그 주식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반반 하자. 그리고 나머지 75% 중에 한 25%는 원금 안 깨먹는 저 MMF라든가 아니면 또는 단기 채권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원화 자산도 좀 하고 달러 자산도 좀 하자. 그리고 또 한 25%는 우리나라 국채도 좀 사고 미국 국채도 사자. 그리고 나머지 25%는 아까 제가 추천했던 글로벌 리츠도 좀 사고 인프라 펀드도 좀 사놓고 그러면 이게 거의 깨먹을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이게 제가 백테스트라고 하는데 과거 2000년부터 한 22년 동안에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것들의 과거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그 월별 기준인데도 최악의 성과를 올렸던 게 2008년에 한 2% 정도 마이너스 2% 그리고 그 해조차도 연간상 수익률은 플러스였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플러스.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짜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투자할 수 없어서 해외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로도 이걸 어느 정도 추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가능해졌거든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과를 내주는 그런 자산은 세상에 없다. 그러면 대부분 수익은 어떻게 나냐 하면 10년 중에 한두 해에 폭발적으로 나고 나머지 해는 빠지거나 그저 그런 수익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에겐 참 자주 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언제 왔냐? 2020년에 주식이 왔고 2021년에 부동산이 왔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이 두 자산 모두 또 달려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서 눈높이들이 되게 높아졌는데 이 눈높이를 맞출 만한 어떤 새로운 호재,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해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힘이 되는 건 경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좀 분산된 포트폴리오, 특히 통화 분산 포트폴리오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대안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해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